이곳에서는 바람도 파도도 하나의 선율처럼 들립니다. 바다는 맑고 푸르며 정박한 배들과 어우러진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 위로 별빛이 내려앉아 도시를 수놓고 바다에 반사된 불빛이 은은하게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환상적인 통영의 낮과 밤, 이 모든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곳. 통영의 바다를 가장 특별하게 담아내었습니다. 통영에서 가장 멋지게 이태리 요리를 즐기실 수 있는 곳, 브라운헨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입구에는 붉은 화덕과 와인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브라운헨즈가 가진 음식과 와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전해지는데요. 내부로 들어서면 푸른색 그랜드 피아노와 비비드한 컬러의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띕니다.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 통영국제음악당 연주회장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은 유유히 흐르는 음악의 선율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음악당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감성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레스토랑으로 이어져 단순히 식사를 넘어 예술을 경험하는 순간을 선사하죠. 이곳을 그저 이태리 식당이라 표현하기에는 입체적이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통영의 풍경과 예술 그리고 맛이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함을 자랑하는 브라운헨즈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국제음악당이라는 클래식 공연장 안에 있는데 뮤지션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무래도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때 통영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양식을 꼭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본디 출발은 한때는 커피숍 체인점이었던 이곳은 통영국제음악당의 입찰 제안을 받은 후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음식을 함께 선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을 깨고 열정을 선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 그 끝에는 떨림이 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노력과 정성이 오늘날 이곳의 맛과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곳 브라운헨즈의 가장 큰 자랑은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화덕 피자는 그 철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도에서) 단 60초에서 90초 동안 구워내는 피자는 정교하게 조율된 온도와 숙성된 도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푸릇푸릇한 싱그러운 루꼴라를 아낌없이 담아낸 이 피자는 브라운헨즈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직접 재배한 루꼴라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향이 이곳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것 같죠.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풍부한 치즈, 프로슈토, 토마토가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루꼴라 피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았던 첫 번째 방문 때 먹었던 것인데요. 실은 첫 방문 때 저희가 노렸던 것은 이 집의 시그니처인 기버터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당시에는 품절되어서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통영을 대표하는 이태리 식당 브라운헨즈의 대표 메뉴 기버터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한우 안심, 그중 가장 특별한 부위 샤토브리앙 스테이크. 샤토브리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포항 맛집 편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심 부위 중 가장 귀한 부위죠. 기버터 스테이크. 이 요리는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한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초벌구이를 한 안심 위에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뜨거운 기버터를 부어 익히며 웰던 스타일로 완성됩니다.
허브와 가니쉬로 장식된 스테이크는 시각적으로도 완벽한데요. 곁들여 제공되는 바게트는 기버터를 촉촉하게 머금어 한 입 한 입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기버터 스테이크는 세라믹판 같이 뜨겁게 녹인 기버터를 감당할 수 있는 플레이트에 살짝 구워 레스팅한 고기를 얹고 그 위에 녹인 기버터를 부어서 고기를 익힌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곳 브라운헨즈는 너무 레어로 나가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국산 한우를 안심을 쓰거든요. 살짝 초벌을 해서 나갔을 때 좀 더 풍미가 빨리 식지 않으니까 버터가 천천히 식으면서 좀 풍미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고기를 웰던으로 제공하고 풍미도 함께 갖추기 위해 달궈진 철판과 뜨거운 기버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굽기에 대한 취향이 따로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식사로만 즐기기엔 아깝네요. 여러모로 즐겨보았지만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아무래도 와인 같습니다. 이 집이 통영에서 이태리 음식으로 1등을 하는 집인과 동시에 와인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와인 애호가이시면서 와인 교육까지 하시는 소믈리에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인 공부를 하고 있고요. WSET라는 국제 와인 이제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레벨 3까지 공부를 했고, 나라에서 딸 수 있는 국제 자격증 중에서는 제일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주류를 구비해 놓을 때 한 병, 두 병 이렇게 두지 않죠. 그래서 저는 무릇 와인은 발주와 동시에 그대로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안 팔리면 내가 먹지. 마인드가. 네, 역시 애호가 맞으십니다. 브라운헨즈 콜키지 프리인 곳입니다. 좋은 와인 있으시면 언제든 가지고 오셔서 좋은 분들과 함께 기버터의 풍미를 머금은 샤토브리앙을 즐겨보신 것은 어떠실까요? 셔임 퍼포먼스가 빛나는 이곳은 브라운헨즈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테이블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즘 핫하죠? 흑백 요리사에서 나옴으로 인해 이 요리가 알려지면서 더욱더 날개 돋친 듯이 나가고 있는 명성차자한 한 접시. 휠치즈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는 잘 익힌 파스타면에 베이컨 또는 판체타를 함께 올린 뒤 달걀 노른자와 치즈를 입히고 후추로 마무리하는 파스타입니다. 요즘에 보면 분명히 생크림 베이스의 크림 소스 파스타인데 명칭은 까르보나라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아니죠. 틀린 것입니다. 그라나 파다노 치즈. 그것은 이탈리아의 햇살과 시간이 만들어낸 고소한 선물입니다. 고소함과 짭짤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치즈. 휠치즈 까르보나라를 만들 때 그라나 파다노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요리의 중심이 됩니다. 치즈를 긁어내고 그 속에 파스타를 담아 버무리다 보면 따뜻한 치즈의 향이 퍼지면서 고소함과 감칠맛이 요리에 스며들죠. 부드럽게 잘 녹아내리는 성질 덕분에 뜨거운 파스타와 만나면 마치 치즈가 파스타를 감싸 안는 듯한 조화로운 맛이 완성됩니다. 페투치니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크리미한 질감과 풍미는 이탈리아의 시간을 맛보는 순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고소함이 퍼지고 뒤이어 느껴지는 은은한 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맛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진한 존재감을 남기죠.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 리조또. 지난번 방문 때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오징어 한 마리. 그 안에는 바다가 건넨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먹물의 검은 빛은 바다의 깊이를 닮았고 그 속에는 자연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브라운헨즈의 오징어 먹물 리조또. 오징어 먹물에서 짜낸 깊고 진한 바다의 풍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곡식 알 하나하나가 바다의 향기를 입었습니다.
함께 곁들여진 말캉하고 부드럽게 익은 새우와 어우러지는데요. 한 입 먹었을 때 바로 앞에 마주한 통영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징어 먹물 리조또, 바다와 요리사의 정성이 함께 만든 검은빛 풍미. 옛날에 오징어 먹물은 그 색 때문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잉크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봤을 때 통상 유통되는 오징어 먹물 소스는 먹물과 정제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농축된 형태로 말이죠. 오징어의 종류에 따라 양이나 성분의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한 마리당 1에서 10g 정도의 먹물이 납니다. 놀라거나 화가 나면 먹물을 뿜죠.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1810년 독일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발표한 치료법 동종요법, 그 동종요법의 예로 이 오징어 먹물이 속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가 먹물을 내뿜는 상황,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과 같은 때에 속한 사람이 오징어 먹물을 먹으면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대략 그런 의미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제가 앞서 가장 유명한 파스타로 휠치즈 까르보나라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집은 다른 파스타들도 훌륭합니다. 간결하지만 깊은 맛을 담고 있죠. 라구 소스는 풍성한 소고기와 잘 익은 토마토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조화로 한 입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페투치니 면 위에 고루 스며든 소스는 그 맛을 마지막 한 입까지도 놓치지 않게 해주는데요. 맛있네요. 크림 파스타도 치즈의 풍미가 깊었던 까르보나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베이컨과 마늘의 조합이 크림 소스의 부드러움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요. 은은한 마늘 향이 크림의 고소함을 한층 살려주었습니다. 베이컨까지 들어있어서인지 아이들이 더욱 잘 먹어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파스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같이 면에 잘 배인 간과 소스의 조화로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파스타는 무조건 꼭 한 접시는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기본 소스들이 맛있으니까요. 마르게리따 같은 피자들도 안 먹어봐도 맛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다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브라운헨즈에 가시면 발효와 숙성이 아주 잘 되고 소스도 아주 맛있는 피자와 역시 소스를 잘 머금은 파스타 그리고 버터의 풍미를 잘 머금고 있는 스테이크까지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토 디 마레, 바다의 튀김. 이탈리아 해안 지역에서 흔히들 즐기는 음식입니다. 메뉴판을 보자마자 이건 바다를 보면서 와인과 곁들이기에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낮에 와인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안주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안주? 쫙 펼쳐놓고 준비해주신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되는 음식입니다. 튀김은 베이비크랩, 새우, 쭈꾸미, 오징어링, 포테이토 등이 들어있습니다. 소스는 3가지를 내어주시는데요. 저는 타르타르에 주로 찍어 먹었어요. 만약에 와인을 한 잔 곁들인다. 저라면 차갑게 한 로제나 화이트 와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권유를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쩐지 기분이 이끄는 대로 하시라 보내주실 것 같은? 어쨌든 뭐든 좋으니 마시고 싶네요. 이날 와인 생각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날은 첼리스트 박유신님의 연주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울었습니다. 그 공연 실황이 음악당 바깥에서도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순간 들려오는 누군가의 부름. 일리아 라시콥스키. 발길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한동안 선율에 빠져들어 그 서정적인 울림을 넋놓고 듣고 있었죠. 공기를 가득 채우고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며 저를 사로잡았죠. 음악이 가진 힘은 때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소리는 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 깊은 감동은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음악을 가슴에 품고파 했는지를요. 선율을 통한 부름을 얼마나 받고 싶어 했는지. 그 깊은 여운을 주었던 연주자가 바로 저희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편집을 하며 알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토록 귀한 순간을 품고 있는 브라운 핸즈.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공간. 해산물로 유명한 관광 도시 통영의 수많은 유명 맛집들 중 이태리 식당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특별함을 얻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중 어떤 때는 무엇을 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일 때도 있겠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정성스레 고른 재료로 한 접시의 요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성은 하나하나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선 이 순간조차 무거운 현실의 일부처럼 느껴지실 때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 눈부신 햇살, 그 아래 펼쳐진 마음의 쉼표가 되어주는 한적한 풍경,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음식을 한 입 드셔보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갈 곳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곳에서의 한 끼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통영의 바다처럼 그저 눈앞에 늘 있는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당신의 것이 되는 행복.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음식과 함께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덮어두시고 온전히 새로운 것들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2025년은 다 가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분들,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집시다.